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기자간담회도 했지만 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명태균 게이트로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의 특검법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오늘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 기일을 2차례 더 잡았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또 늘어지는 게 아닌가,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박정호야 스팟에서 그런 걱정들, 그런 우려들 하나하나 또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만나는 두 분이죠. 노영희 변호사, 김재호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이 제가 못 일찍 야, 오셔가지고 오늘 너무 화사합니다. 예, 제가 신경 좀 썼어요. 네, 화면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자주자주 이제 오실 때 일찍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네, 알겠어요. 네, 죄송해요. 화사한 모습을 네, 저희가 또 죄송합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주말 사이 있었던 일 잠깐 정리해보고 가보면은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이제 극우 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까지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었고, 또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또 우리 시민들 많이 모여가지고 광주를 지키자, 5.18 정신을 지키자, 5월 정신을 지키자,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노영희 변호사도 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집회 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모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광주에서 그런 짓을 할 줄은 제가 진짜 몰랐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고요. 그때 이 광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여했던 이 집회 근처 버스를 통해서 누가 네. 왔는지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면 이게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엔 8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서울 금랑교회에서 2대 보냈고, 세이브 코리아 구포 125차 2대 나왔고, 사랑 침례교회에서 125차 2대 나왔고, 나라 사랑 연합이라는 곳에서 22대가 갔습니다. 22대. 네. 부산 초대교회에서 3대, 석대, 구미 자유시민연대에서 7대, 김천 자유시민연대 1대, 애국연합 5대, 대구 투쟁본부 12대, 태극연합 2대, 진주 초대교회 2대, 자민련 3대, 네. 울산 선양교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 여기서 사랑 침례교회는 뭐 그렇다 치고 나라 사랑 연합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22대나 보낸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나라 사랑 연합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히 어떤 집단인가 단체인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요점은 여기 지금 보면은 개신교들이 많이 사실은 차를 보내고 이런 그러게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요거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주가 뭐 이제 쪼개졌다,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네, 다른 곳에서 많이 네, 많이 다 다른 곳에서 온 것 같고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너무 모욕적이었다. 광주 시민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한길 씨도 단상에 올라가지고 뭐 이 광주 정신, 5월 정신을 어떻게 보면 좀 왜곡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는 그 목소리가 광주에 울려 퍼지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고 또 아직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민주화의 성지지만 전두환, 노태우, 내란 수괴들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은 곳인데, 이러한 곳에 가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대규모로 한다는 발상 자체가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일보나 이 보수 언론, 이분들의 이 사람들의 어떤 이 광주 집회에 대한 모습은 광주도 둘로 쪼개졌다. 광주에서도 우리 극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다. 그런데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이 조사했듯이 광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집회를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러한 극우 세력들이 총 결집해서 금남로를 침탈하고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이러한 그 선전전을 위해서 광주를 이용했다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좀 이게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 야욕 너무 유감입니다.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광화문에서도 정강훈 씨 등등에서도 모여서 집회를 했고, 뭐 울산에서도 어제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있었고, 김기현 의원이 단성에 올라서 헌법재판소가 재판하는지 뭐 개판을 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윤석열 이 탄핵은 안 된다는 주장 계속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론전 때문인지 뭐 걱정이 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기일은 두 차례 더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전이 헌재에 영향을 줄까봐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헌재 지금 헌재는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뿌리를 두고 벌어지는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단들이 너무 함부로 헌재를 공격하고 재판관들을 뭐 악마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불복하려는 사전 초석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헌재에서는 오히려 이거 가지고 얘네들 어차피 절차 문제 삼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고 아무리 방어권을 많이 행사하게 해도 결국은 상황을 왜곡시키기 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이라도 일단은 들어줘서 그들에게 불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자. 절차에 대한 것들을. 그래 니네가 원해? 좋아, 알았어. 자, 한 번 더 줄게. 자, 니네가 누구누구를 증인신문하길 원해? 그래, 좋아, 더 해줄게. 와, 내가 받아줄게. 하지만 이게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는 건 너네도 알고 있잖아. 자, 우리 여기까지 한번,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줄게, 20일까지. 그래서 증인신문도 이미 나왔던 사람들 다시 불러주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훨씬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거 안 해주면요,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오히려 20날 증인신문 시켜달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20날 시켜줬더니, 나 20날 못 나가. 네. 길 변경해줘. 지금 이렇게 또 때를 쓰는 상황이 됐잖아요. 형사재판 시작하고 뭐 겹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법원에서 그날 구속 취소 자기네가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오전에 내린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날은 10시에 재판이 시작하는 거고 윤석열 씨가 안 나가도 되는 날이에요. 그 공판에는. 그렇죠.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헌재는 2시부터 하고. 예, 그러니까 헌재는 니네 오전에 그거 갔다 와. 우리 2시부터 하면 되잖아. 그거 내가 보기엔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 들렸다가 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 윤석열 씨 측은 어떻게 그 중요한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있는 날 이걸 잡아가지고 우리를 말도 못하게 하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왜곡인데 저는 헌재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빌미를 오히려 안 주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네. 빌미 안 주고 헌재 입장에서도 다 이제 받아줬다. 네, 이걸 네, 그렇죠. 충분히 납득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 아니 우리가 중대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난주에, 그리고 뭐 조갑재 씨가 언급을 했었죠. 하야 가능성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합니까? 하야가? 하야는 일단 불가능하죠. 예.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을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제 대통령은 또 선출직이잖아요. 이 부분은 뭐 다시 헌재에서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내란수계 측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구치소에서 윤석열 내란수계는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복귀할 수 있을까? 복귀 이후에 나를 탄압했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하야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하야,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직을 물러난다는 이야기를 조갑재 씨가 했을까? 네. 이것은 보면은 그런 보수 세력 안에도 윤석열 내란수계와 결별하고 빨리 대선 준비를 해서 대선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감대를 넓혀가려고 조갑재 씨가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지금 완전히 그 구구에 점령당하고 구구를 숭배까지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할 것 같고요. 윤석열 내란 속에는 절대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어차피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전에 뭐 이런 말 하면 그렇겠지만 탄핵 재판서를 대상으로 내가 해코지를 하겠다. 깽판을 한번 쳐보겠다. 네. 그러나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일탈 행위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대한 결심도 언급을 했었고. 그러니까 중대한 결심이라고 해봤자 예. 이제 변호사 사임한다는 건데 변호사 사임. 전체적으로 다. 근데 박근혜 씨하고는 다르죠. 박근혜 씨는 본인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없으면 헌재에서 재판 못 받게 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네. 윤석열 씨는 연수원 수료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변호사를 먼저 했었어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검사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변호사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변호사가 다 일과 사퇴해도 상관이 없이 그 재판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러니까 변호사 전원 사임. 게다가 지금까지 이제 일을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막판에 뭐 평의하는 동안은 사임해봤자 특별히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이제 지금 말한 하야 관련해 가지고는 네. 제가 이제 뭐 어떤 사람에게 취재원은 밝힐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하야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다 해봤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검토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김건희 씨 망명설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냥 망명 보내놓고 자기는 전격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사실은 검토를 해봤대요. 예. 이거는 뭐 물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취재를 해서 나온 상황이라서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검토해봤다? 밝힐 수는 없다. 근데 예. 일단은 뭐 망명서 관련해 가지고 일본 대사관을 이용하려는 생각까지 구체적으로 했었었고, 그 내용을 미국 대사관에서도 알고 있더라.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확인한 내용이었고. 그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망명설. 예, 그래서 내가 아니 재산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복잡할 텐데 가능하냐. 그리고 김건희 씨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다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네. 어디든지 뭐 가면 위험하지 않냐 그랬더니 일본 대사관은 어차피 이제 취해 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해봤다는 얘기고, 재산도 많이 상당 부분 외국 쪽으로 지금 빼 돌리려고 예전부터 작업을 하는 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하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망명하고 자기네는 전격 하야하고 불구속 상태로 사실은 되기를 원하는 거야. 하야만 하면 일단 탄핵 재판에서 벗어나니까 좀 마음이 불안이 덜어지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서 명분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나 자진 사퇴했고 이제는 이 내란죄 관련해서 내가 뭐 어디 도망을 가겠냐. 내가 이렇게까지 내 대통령직 내놓고 다 하겠다는데 나를 굳이 붙잡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이제 하야하면은 결국은 경호처 직원들도 나를 돌봐주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알아서 자연인으로서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구속시켜 놓고 나를 옴짝돌짝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구속 상태만 내보내주면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또 구구들이 쫙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대통령에서 멀어졌으니까 네. 이 사람이 미는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큰 그림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사실은 이번에 대선을 위해서 너가 좀 희생해라라고 네. 하는 게 또 저쪽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검토가 좀 있었다. 네, 있었는데 지금 이제 취재하신 내용이고. 예, 이분들은 싫다. 내가 이제 여기서 내려오면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김건희 관련된 모든 죄 같은 게 다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방어를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망명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미리 김건희를 출금시켜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건희를 지금 출금시킬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명분은 없었다. 왜냐하면 드러나고 있는 범죄가 지금 다 의문 제기 정도인 것이지 수사를 막 명확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랑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
그 검찰에서 그 부부를 소환 조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소환 조사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사실은 출금의 필요성이 더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출금을 시켜놓고 뭐 망명이니 뭐니 이런 거 못하게 이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네.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생각하고 국민들이 있어요. 걱정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손에 쥐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가 진짜 실행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김건희 수사,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안 됐고 이번에 명태균 특검법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김건희 수사가 제대로 되느냐. 검찰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커지는 거 이 상황인데요.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좀 해보죠. 명태균 특검법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이번에는 반드시 또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발의도 하고 진행은 하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법안은 국민의힘을 괴멸시키는 법안이다. 네. 이렇게 아예 그냥 뭔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정치적 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거죠, 계속. 명태균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네. 왜 국민의힘이 괴멸되냐? 그만큼 명태균에게 조력받은 유력 정치인이 국민의힘의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괴멸적 타격을 주는 그런 위협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찔려서. 그래서 뭐 친한계에서 요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는 되겠지만 또 우리 최상목 거부권. 권한대행이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계 권한대행이다 보니까 또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제2 요구에서 통과될 수 있나? 이런 면에서 냉정히 따지자면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러한 시도를 했을 때 가능성이 낮아도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야 이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씨의 각종 범죄 혐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이렇게 국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창원지검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겠다.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또 내고 있어요. 그 외에 명태균 씨도 다양한 접견과 메시지를 통해서 네. 본인의 입장을 지금 내고 있고 증거물이 하나 둘씩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다 보면은 다시 국민의힘에서 언제까지 이 특검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여론이 정말 크게 형성이 되면은 내란 수계에 대한 탄핵이 통과됐듯이 뭐 한 번은 좌초시킬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째는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또 그 사이에 검찰 수사, 경찰 수사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명태균 씨 측에서도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하는 니네들 전부 다 걸려 있는 사람들이다. 거부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 다 알려주마. 너네들이 거부할 명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해보겠다. 이제 이게 명태균 씨 주장이고. 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의 선고가 저희는 3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3월 4일 정도를 사실 예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19일 날 명태균에 대한 증언까지 들어보고 20일 날 본회의를 전체를 넘기려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게 조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18일하고 20일 날 헌재에서 다시 이 심사일정을 두 번 잡으면서 네. 그러면 27일로 지금 다시 이 전체 법안, 그러니까 지난번에 법안 소위는 통과했고 전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거를 27일에 잡고 있어요. 27일을 잡으면 그때로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결국은 3월 한 10일 조금 넘어서까지 이 최상모 있죠. 씨에게 거부권 행사하는 기간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원래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심판이 이제 결정을 날 거라고 보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게 되면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탄핵이 인용된 사람과 너가 지금 이해관계를 같이 해서 이걸 또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렇게 좀 비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상목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날짜를 조금 뒤로 늦춰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타이밍을 좀 조절 중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거부권 행사하고 또 되돌입혀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거라서 그 결정이 언제 나냐면 20날까지 원래 이번에 탄핵 심판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씨 측에서 아마 뭐 탄핵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20날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이제 더 할 건데 저는 20날 끝나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한 번 더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또 저쪽에서 막 주장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2월 25일 정도에 이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다음 주 화요일.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로부터 한 3주 안에 혹은 4주 안에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4주는 너무 늦고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또 언제 할지 이제 이것 따라 또 조금 변수가 생겨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는 세 번째 주 3월 14일 일이나 21일 요 주에 이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요거 맞춰 가지고 본회의 통과 시점을 아마 3월로 넘기거나 뭐 이렇게 좀 최대한 늦춰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로부터 15일 안에 탄핵과 관련된 결정이 나오고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로부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 그때로부터 이 2달 안에 보통 이제 대선이 치러지는 거하고 시간이 맞물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더 이상 이제 못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아까 좀 전에 박정호 앵커 말한 것처럼 권성동 의원이 여기다 대고 니네 이거 뭐 국민의힘을 죽이는 거다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자기네들 자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저는 이번 특검은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리고 실제 명태균 씨가 그 동안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명태균 씨의 증언도 좀 이제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란 국조 특위도 21일하고 25일날 있으니까 네. 그 증언이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전 이번에는 좀 희망이 좀 있어 보인다. 희망이 있어 보인다. 자, 명태균의 입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국조특위도 변호사님도 나가시더라고요. 예, 저도 저를 왜 갑자기 며칠에 나가십니까? 저 25일날 나오라고 그랬죠. 다음 주에 본방사수하겠습니다. 나가서 명태균 씨가 좀 만났던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명태균 씨의 입을 이제 바라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러다 명태균한테 휘둘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예. 명태균 씨의 전적을 보면은 뭐 좀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그 전에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언행도 하고 했지만 이분의 처지를 봐야 됩니다. 이분의 처해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지금 그렇게 장난질을 쳐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네. 정권이 교체되고 그럴 경우에 정말 제대로 된 검찰 수사, 제대로 된 특검이 도입되면은 명태균 황금폰 그 USB까지 다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란 수계 김건희 씨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더 받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공익제보 해가지고 뭔가 죄를 감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작년 10월, 11월 달에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처럼 네. 정말 공익제보를 하고 진실하게 했다면은 굉장히 상황이 본인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꼼수 쓸 생각, 사기칠 생각 하지 말고 네. 진솔하고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죄를 밝히는 게 맞고요.